아띠, 이번에는 어떤 것을 설명해 줄 건가요? 디지털 세상에는 겉보기엔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노리고 있는 수상한 손짓들이 많습니다. 바로 피싱, 스미싱, 그리고 키싱 같은 것들인데요. 저는 이런 보안 위협의 패턴을 매일 학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특징만 기억해 두시면 누구나 충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답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피싱과 스미싱, 큐싱 뜻이 뭐예요? 먼저 피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프라이버시와 낚시라는 뜻의 피싱이 합쳐진 용어로 이메일, 웹사이트, 전화를 통해 사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가짜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하죠. 다음으로 스미싱은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수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를 속이고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키싱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입니다. 악성 QR코드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아띠, 그럼 피싱에 대해서 유형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죠? 물론이죠. 먼저 이메일 피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메일 피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짜 보안 경고 이메일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계정에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어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금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계정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은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유명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보낸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불안감을 느껴 이메일 속 링크를 클릭하게 되고 실제 로그인 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가짜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심지어 카드 정보까지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공격자에게 유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허위 주문이나 배송 관련 안내를 보내는 이메일입니다. 고객님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또는 택배 배송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자를 속입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된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가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 전체가 공격자의 통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짜 배송조회 페이지에서는 운송장 번호 입력을 유도하여 추가 범죄에 악용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긴급한 금융거래 알림을 가장한 이메일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즉시 아래 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아래 링크에서 추가 인증을 진행하십시오. 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이메일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매우 신뢰성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메일 속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으며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은행 웹사이트로 안내되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강화, 긴급 조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은행 웹사이트를 위장한 피싱입니다. 이 수법은 실제 은행의 웹사이트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도하여 금융 정보를 빼내는 방식입니다. 해커들은 주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나 검색 엔진 광고를 통해 사용자들을 이 웹사이트로 유도합니다. 특히 웹사이트의 로고, 레이아웃, 심지어 사이트 주소인 URL까지도 정교하게 복제되어 있어 진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용자가 여기에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계좌번호, 보안 카드 등을 기입하면 소중한 금융정보가 고스란히 범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유명 쇼핑몰로 가장한 가짜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이 유형은 정상적인 쇼핑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사용자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유인된 사용자가 결제하려고 개인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제품은 배송되지 않고 오히려 카드 정보나 금융 정보가 유출됩니다. 심지어 결제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까지 통째로 장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사이트를 흉내낸 피싱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정부의 복지 지원금, 세금 환급,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등의 명목으로 사용자들을 현혹합니다. 해커들이 만든 가짜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는 그대로 공격자의 손에 넘어가고 이후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피싱의 마지막 유형, 전화 피싱, 즉 보이스 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검찰이나 경찰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즉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또는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긴급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전화는 실제 검찰청이나 경찰서의 이름과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로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ATM 앞으로 이동시켜 특정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입니다. 모모모 은행입니다. 최근 계정 보안이 강화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혹은 모모모 은행입니다. 특별 저금리 대출이 나왔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와 같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은행 직원이라고 믿게 만든 뒤 직접 계좌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거나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허위 수수료를 요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피싱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서 이해를 잘 하게 되었어요. 아띠, 그러면 다음으로 스미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래요? 이번에는 스미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를 속여 악성 링크 클릭이나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문자 메시지인 SMS와 낚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스미싱의 대표적인 유형별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택배 배송 지연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의 물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와 같이 택배사에서 보낸 것 같은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을 한 적이 있다면 무심코 클릭하기 쉽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스마트폰 내에 연락처나 사진, 문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스마트폰 전체가 공격자에게 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결제나 인증 안내 유형입니다. 마치 카드사에서 온 것처럼 50만 원 결제 완료. 본인이 아닐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와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피해자는 실제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불안감에 휩싸여 링크를 클릭하기 쉽습니다. 링크는 실제 카드사나 통신사의 로그인 화면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공격자에게 전송됩니다. 세 번째는 지인을 사칭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나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잠시 빌려줄 수 있을까? 와 같은 내용으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격자는 이미 확보한 일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신뢰감을 주며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가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로 신청하세요. 또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안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와 같은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 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링크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끔 하는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미싱의 유형과 사례를 잘 기억하셔서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아띠, 피싱과 스미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최근에 큐싱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어 궁금했어요. 큐싱에 대해서도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키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싱은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QR코드를 이용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훔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특정 웹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이죠. 키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악성 웹사이트 유도형 키싱. 두 번째는 악성 기능 실행 유도형 키싱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성 웹사이트 유도형 키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하는 유형입니다. 길거리 광고판이나 전단지, 공공장소에 부착된 스티커 등에 QR코드를 붙여두고 이를 찍으면 은행, 소셜미디어, 유명 쇼핑몰 등 실제 서비스와 똑같이 보이는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사용자가 무심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정보는 그대로 공격자에게 전송되고 계정이 해킹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이트와 URL 주소가 약간 다르거나 보안 연결 HTTPS가 아닌 HTTP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두 번째 사례는 악성 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무료 쿠폰 증정, 특별 이벤트 안내, 유용한 정보 제공과 같은 매력적인 문구로 사용자를 QR코드로 유혹합니다. 이 QR코드를 찍으면 악성 앱이나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되는데 무심코 이를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이 빠져나가거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원격으로 스마트폰이 조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찍었을 때 앱 설치 권유가 나타나면 절대로 설치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례는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세요. 이벤트 경품을 받으려면 정보를 입력하세요. 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자를 QR코드로 안내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름, 연락처, 주소, 심지어 신용카드 번호까지 입력하도록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나타나고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정보는 공격자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악성기능 실행 유도형 사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SMS 문자를 강제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미리 설정된 특정 번호로 특정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거나 공격자의 번호로 사용자의 연락처가 전송되어 추가적인 스미싱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법은 전화를 강제로 걸도록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유형은 QR코드를 찍으면 특정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됩니다. 사용자가 전화를 걸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연결되거나 유료 ARS 서비스에 연결되어 막대한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명확한 QR코드를 통해 전화 걸기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싱, 스미싱, 큐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니 잘 이해를 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하는 것보다는 당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예방수칙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QR코드도 함부로 스캔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았을 때는 응답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사용 중인 PC와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다섯 번째,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6번째, 의심스러운 상황을 겪었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세요. 7번째, QR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주변 환경과 인쇄물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작되거나 위조된 흔적이 있다면 절대 스캔하지 마세요. 8번째, QR코드 스캔 후 나타난 웹사이트의 URL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정상 주소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보안 연결인 HTTPS로 시작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9번째, QR코드 스캔 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항상 신중히 판단하세요. 특히 금융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스캐너 앱을 사용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10가지 수칙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띠의 말처럼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아띠가 비밀번호 만들기와 피싱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띠가 설명해 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비밀번호 관리와 피싱 등에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